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3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6장 학습 관련 기술들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드롭아웃을 할 거냐 말 거냐, 몇 프로나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부터 가중치 디케이 할 때 람다를 어떻게 할 거야, 가중치 초기 값을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학습률은 어떻게 하지? 뭐 정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값,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찾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 등장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찾는 건데요. 잘못 정의하면은 학습이 되지 않는, 학습률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지 않는 모습도 봤었고, 가중치 초기 값의 그 범위 같은 부분도 그랬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냥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실천적으로 좀 사용하기 좋은, 사실은 에이아하고 이미의 경우를 해 보고 그중에 고르는 이런 식인데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데이터를 한 덩어리를 더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학습을 시작할 때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 놓고 지금 했었었죠. 그리고 그때 인제 각주처럼 얘기해 가지고 검증 데이터라고 세 벌로 놔두고 할 때도 있어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사용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인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거저거를 우리가 트라이 앤 에러를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시행착오를 해볼 건데요. 트라이얼을 해볼 건데, 이때 시험 데이터로 하게 되면 시험 데이터에 잘 피팅이 되는, 그 시험 데이터에 오버 피팅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데이터는 검증 데이터로 진행을 하고, 바람직하게는 시험 데이터는 딱 한 번만 써 가지고 말 그대로 테스트, 통과냐 아니냐만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훈련에 사용을 학습에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훈련 데이터는 기존처럼 매개 변수를 학습하는 거고, 검증 데이터는 사람이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와 매개 변수가 동의어라 그랬어요. 이거의 영어예요. 어 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럼 초매개 변수가 되려나? 성능 평가를 하고, 시험 데이터는 신경망의 범용을 한번 평가하는 걸로만 사용하게 합니다. 자, 어떤 거는 데이터가 처음부터 세 벌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검증 데이터는 내가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쓰거나 하면은 뭐 알아서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나눈다면 코드를 한번 그래도 살펴는 볼게요. 코드에서 넘파이를 이용해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셔플을 하게 됩니다. 셔플을 한다라는 건 데이터가, 지금 이 경우는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인데 앞에는 다 1이 있어. 뒤에는 2가 있고 3이 나오고, 3이 100 개, 1이 4가 100개,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순서대로 앞으로 자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순서를 전부 뒤섞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비율, 잘라내고 싶은 만큼만 앞에를 딱 잘라내는 식으로 요렇게 한 걸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증 데이터 한 셋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때는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범위들이 되게 변화무쌍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값이 적절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값이 적절할 수도 있어서, 어 그 넓은, 그러니까 평평하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일단 큰 범위로 해 보고, 거기에 정답 좋은 부분이 좀 많이 요 근처에 분포해 있네 그러면 그 분포로 줄여 놓고 또 같은 방법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또 튜닝을 해 보고, 그래서 튜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범위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범위를 지정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0.001에서, 여기서 근데 0.001에서 1000 까지, 이 말은 10의 마이너스 3 승에서 10의 3 승까지의 범위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흔히 1000 까지라고 하면 0, 320, 470 이런 식으로만 테스트를 하고 10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요건 또 1, 1.5, 그다음에 요 단위면은 0.0003, 뭐 요런 것까지도 포함되게끔 되게 단위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요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개수를 비슷한 개수로 그래뉴얼하게 여기서 0.01도 테스트를 해 봐야 되고 0.7도 테스트해 봐야 되고 이런 식의 다양한 단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로그 스케일로 지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 봐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 근처에서 좋은 값이 나온다고 하면 320 이니 470 이니 큰 단위수는 10의 제곱이니 10의 제곱이니 3 승이니는 의미가 없는 거고, 어 거꾸로 큰 숫자에서만 반응한다고 하면 이렇게 세밀한 동네는 탐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퉁치고 줄여 놓고 그다음으로 인제 또 좁은 범위에서 검색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하나의 변수끼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변수가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끼리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학습률에서는 어떤 초기값이 더 잘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돼 있어서 서로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리드 서치라고 하면 격차처럼 해 가지고 자 1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하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는 해 봐야 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뭘 테스트할지를 각각을 랜덤하게 서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막 뽑아 봤는데 '고 동네가 잘 되네.'라는 거를 이렇게 '여기가 잘 되는 범위네.'를 찾아가는 식으로 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진행하는 단계로서는 첫 번째 단계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무슨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그 값의 범위를 임의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설정된 범위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무작위로 추출해요. 그러니까 임의로 로그 스케일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기로 했으면 두 개에서 임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출을 해서 이 여기서 두 개의 각각의 값이 선정이 될 거잖아요. 그걸로 학습을 하고 검증 데이터로 정확도도 평가를 해요. 자, 근데 그 대신에 F폭은 작게 여러 번 해 볼 거거든요. 왜냐면 요 1 단계, 2 단계를 또 하이퍼 파라미터를 무작위로 뽑아서 해요. 예를 들어서 100 번. 그러니까 100 번의 신경망 학습을 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F폭은 작게 설정을 해 가지고 이게 학습되는 모양새를 살펴봐 가지고 그 범위가 괜찮은 애들을 어 정확도가 좋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해 놓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범위를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 소스 코드를 먼저 보고 실행을 시켜 놓고 와서 쪼끔 설명을 보충을 해 볼게요. 검증 데이터 뽑는 부분은 앞서서 본 부분이고, 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구현할 때 여기에서 지금 밑에서 어 웨 웨이트 디케이 감소율, 가중치 감소하고 학습률의 컨비네이션으로 할 거거든요. 요게 시간이 좀 걸려서 실행을 시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실행부터 시켜 놓고, 자 가중치 감소 계수를 가중치 감소 계수하고 학습률 초기값 진짜 이 혀가 자꾸 꼬입니다. 가중치 감소 계수, 학습률 초기값을 무작위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 랜덤 유니폼을 -8에서 -4라고 해요. 그럼 이게 -8에서 -4 사이에 소수값이 나올 거거든요. 요거를 10의 n승으로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10의 여기에 어떤 값이 올라올 건데 요 값이 올라오는 거죠. 요게 0.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값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 중에 임의의 값이 요 분포가 일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고렇게 해 가지고 인제 로그 스케일로다가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얘기는 웨이트 디케이 감소율은 0.00001에서 되게 쪼꼬민 거죠. 웨이트 디케이를 굉장히 작은 수로 가중치 페널티를 줘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는데 요렇게 작은 수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요 경우는 만약에 -8에서 -4 까지 하면 0.00001에서 0.0000001 까지를 지금 인제 디케이의 범위를 주고 해 보는 거고, 학습률도 요것도 10에 어 영 -6 승에서, 그쵸? 10의 -2 승까지의 사이에 임의의 값들이 나올 거예요.
고런 식으로 되게끔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인제 여기 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비교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학습할 부분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가 트레이너가 트레인을 시킬 거예요. 자, SGD로 하는 거고 지금 인제 주어진 우리가 주어진 학습 그 옵티마이저 아니 주어진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볼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에 지정이 돼 있냐면 여기다. 탐색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안에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서는 요렇게 랜덤으로 한번 뽑을 거고 러닝 학습률을 뽑은 다음에 저 옵티마이저한테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트레이너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레랄하고 웨이트 디케이. 트레이너 안에 인제 훈련을 시키는 미니 배치 골라서 그 옵티마이즈 하는 것까지가 얘가 다 갖고 있죠. 요 학습률과 지금 디케이를 임의의 거를 줘서 실행을 해 보는 거를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인제 웨이트 디케이를 보면서 매 트라이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폭수를 그 대신에 크게 주지를 않았을 거거든요. 자, 에폭스는 50 회로 돼 있네요. 트레이너에서 50 회로 줘서 하기 때문에 작게 해서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50회 폭으로 해서 지금 100 개를 해 보라고 100 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해 보라고 지금 77 번째 해 보고 있는데 자, 여기 값들 지금 나오고 있죠. 웨이트 디케이 뽑은 거 보면 자, 요렇게 뽑은 것도 있고 요렇게 여기 보면 다른데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출력된 값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초기 지금 가중치 감소 계수 웨이트 디케이하고 학습률로 하고 있고 그 가중치 감소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마이너스 4승까지 하고 학습률은 마이너스 6승에서 2승까지 한다고 100개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요렇게 트라이얼을 지금 쭉 하고 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시도를 하고 나면 저희는 이거를 거꾸로 정렬을 해 보면 되겠죠. 요 정확도가 좋은 애들로. 검증 정확도를 지금 찍어 주고 있거든요.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를 찍어 가지고 좋았던 순서대로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형편없는 것도 많아요. 0.07, 0.08 뭐 이런데 여기서는 별로 괜찮은 게 여기 0.73이 보이네요. 이게 전체 100 개를 하고 나니까 0.73이 2 등이었던 거예요. 이때의 웨이트 디케이하고 러닝 레이트의 범위를 인제 보는 건데 요거 인제 다음 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베스트인 경우에 이제 탑 10 까지 되는 부분들 탑 10 또는 탑 5 까지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봤더니 자, 왜 탑 5 까지 했느냐? 요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쓸만한 게 탑 5 정도까지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그렇게 본 거죠. 근데 뭐 탑 10 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탑 8 까지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이 올라온 게 탑 10 에서 0.68 탑 5 에서 0.68 까지 지금 20의 포크에서 올라와 있었네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 보면 이제 원래 10의 8승에서 15 5승까지 가중치 감소 계수를 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조금 크게 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섯 근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4 보다는 다섯 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요렇게까지 작아지는 것도 하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째까지도 가니까 근데 여기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적네요. 여기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이건 -5 에서 -8 사이 정도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학습률은 시 십 이 이 -6 에서 -2 승까지를 봤었거든요. 근데 주로 여기 전부 여기가 차 있어요. 적은 경우가 없어요.
학습률의 경우는 10의 3승 근처에서 좋은 값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가서 보면 학습률은 0.01에서 0.01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 자릿수에서 마이너스 세 번째 줄에서 결정이 나는 걸로 보이고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줄로 가거나 하면은 별로인 거고, 자 요걸 앞에 페이지 걸 또 보면 학습률도 이거 앞에 페이지에서 지금 순서대로 안 돼 있는, 음 수 그 정렬하지 않은 실험 순서대로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값들도 트라이를 했었잖아요. 학습률 작은 값들도 트라이를 했었었는데, 그 작은 값들일 때는 결과가 안 좋고 요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어야 학습률은 좋게 나오더라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네요.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학습률은 되게 범위를 좁혔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중치 감소계수는 처음에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4승까지 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다음 트라이에서는 그 학습률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고정시켜 놓고 웨이트 디케이를 또 바꿔 보면 그때는 또 조금 어떤 여기에서 더 좋은 숫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좁혀 가면서 반복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일단 실행이 끝났네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거꾸로 제일 좋았던 것부터, 요번 경우는 제 지금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보다는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 있었던 경우는 0.74가 베스트인데 이때는 0.84, 0.79로 나오니까 조금 더 좋은 케이스로 가져가고 있고, 웨이트 디케이도 조금 아주 작은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쵸. 7 개까지 공이 찍히는 경우가 안 보이면서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쪼끔씩 다른 부분은 안타까운데, 근데 러닝 레이트는 확실히 세 번째 줄 0.001 줄에서 결정이 나고 있죠. 이 얘기는 요 줄에서 결정이 나고 있잖아요, 러닝 레이트는 좋은 거가. 러닝 레이트를 이 정도에서 고정시켜 놓고 보면, 자 여기는 요 경우는, 여기는 여기도 6도 있네. 그래서 0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여전히 넓기는 하지만, 범위가 넓긴 하지만 러닝 레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이 친구를 해 보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 그려 놓은 거 보면, 요번에는 한 베스트 3 까지만 예쁘게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도 이것도 테스트를 계속 해 나가면 좋아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요런 식으로다가 눈으로도 확인을 해 보고, 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최적화를 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인제 학습 관련 기술들까지 배워 봤기 때문에 신경망과 관련된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거는 한 바퀴 봤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 이제 학습 관련 기술들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 보면, 자 매개 변수 갱신하는 방법 옵티마이저라고 했었었죠. 여기에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외에도 모멘텀, 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방향 가속도를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어 갱신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에이다 그래드는 학습률을 계속 인제 조정을 해 가면서 갔어요. 학습률을 어 그 손실함수 미분 기울기 값을 계속 제곱해서 더해 주는 값을 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페널티로다가 분모에다 넣어 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습률이 크게 공부를 하면은 크다가 나중에는 점점 조금씩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 두 가지를 융합을 해 가지고 애덤이라는 방법,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가중치 초기값을 정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이것도 실험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봤었었죠. 가중치가 어차피 작은 값이 좋은데 너무 작아지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그게 분포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학습하는 데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고, 또
각 뉴런의 개수가 많은 충분히 모델을 죽이지 않고 이게 뉴런이 많다라는 거는 죽어버리는 모델 뉴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모든 뉴런이 살아있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초기값을 골라줬었어야 되고 시그모이드에서는 캐비어 초기값, 어 렐루에서는 희 초기값이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초기값을 고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었었는데 누가 이제 2015 년에 아이디어를 낸 거죠. 배치 정규화 그 나온 값 여기서 출력된 값을 어파인 된 다음에 값을 걔를 정규화해서 펼쳐 버리면 되잖아. 필요한 만큼 이렇게 넓이도 넓혀 버리고 뭐 좋아하는 영역대가 있으면 넓히거나 좁히고 영역대가 있으면 그 영역대로 데이터를 많이 분포시키면 되잖아. 해 가지고 그리고 얼마만큼 넓힐지 어느 영역대에 분포시킬지는 "학습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적용한 게 배치 정규화였었어요. 자, 그리고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방법에서는 가중치 감소와 드롭 아웃이 있었어요. 가중치 감소는 가중치 자체가 커지면은 "좋지 않다."라는 값을 학습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손실함수의 가중치 이 노름 제2 노름이라고 해 가지고 곱셈을 같이 곱해서 해당 음 가중치 값들이 커지지 않는 것까지도 감안한 손실함수를 만들어 버렸고, 자 드롭 아웃은 일부 노드를 죽여 가지고 신경망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이 천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죠. 이건 마치 앙상블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 탐색은 어 사이킷런을 써 보신 분들 회귀 분석이나 다른 이제 사이킷런의 알고리즘에서 그리드 서치를 쓰는 거 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범위를 넓게 검색해야 되다 보니까 넓은 범위에서 로그 스케일로다가 이 랜덤하게 추출해 내 가면서 어느 영역대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적당한 하이퍼메리 파라미터의 범위가 있는지를 좀 줄여 나가면서 찾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6장 학습 관련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1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기억 저 멀리에 있는 퍼셉트론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지금 이제 다시 한 바퀴 돌려보면 중간중간 복잡했었던 다양한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